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 사무소의 최현철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 건축물과 집합 건축물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건축 설계를 진행하다 보면 건축물의 매입 검토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시다 보면은 일반 건축물 또는 집합 건축물로 이제 구분해서 접하게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이제 건축물의 종류를 나누는 표현 방식처럼 좀 보여질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소유 구조, 그다음에 이제 등기 방식, 관리 방법, 그리고 적용 법령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일반 건축물과 집합 건축물은. 특히 일반 건축물은 건축법을 중심으로 관리되는 기본적인 형태인 반면에, 집합 건축물은 하나의 건축물 내에 이제 여러 소유자가 존재하는 구조라서 집합 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되는 특징을 좀 갖고 있어요. 물론 건축법도 따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해당 구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은 설계 단계는 물론이고 이제 분양이나 매입, 유지 관리 과정에서 혼란이 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 건축물과 집합 건축물, 그러니까 건축 계획 단계부터 이게 일반 건축물인지 집합 건축물인지에 대해서 알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건축주하고 이제 분양을 할 건지 임대를 할 건지, 그래서 이제 일반 건축물로 진행을 할 건지, 아니면은 분양을 다 해서 이제 집합 건축물로 분양을 하는 집합 건축물로 하실 건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건축 계획 단계에서 이제 전용부와 공용부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건물의 주인이 한 명인 경우와 여러 명인 경우는 또 다르게 이제 공용부 설계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이게 이제 일반 건축물로 또는 집합 건축물로 진행될지 한번 확인을 하고 기획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일반 집합 건축물의 차이점을 한번 보시면, 일반 건축물의 정의를 보시면은, 일반 건축물은 건축법을 기준으로 하는 기본적인 건축물의 형태로 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구성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게 가장 커요. 하나의 건물 전체를 한 명 또는 하나의 법인이 소유하는 구조이고, 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건축물 내부 공간을 구분하여 별도로 소유권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이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공장, 단일 소유의 근린 생활 시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집합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집합 건축물은 집합 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로 하나의 건축물 안에 구조적으로 구분하여 여러 사람이 각각 소유하는 형태의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건축물 내 각 호실 또는 세대가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 됩니다. 각각 개별적으로 등기가 가능하고요. 또한 건축물 내부에는 전유부와 공유부로 구분되어 존재하며, 이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간은 공동으로 사용되는 공용 부분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구분 상가 등이 있죠. 일반 건축물과 집합 건축물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소유 구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 건축물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집합 건축물은 여러 개의 소유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분한 표를 보시면은, 요거는 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지금까지 설명 쭉 드렸으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 법규에서는 이제 건축물 관리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용어의 정의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집합 건축물이란, 일반 건축물이란이라는 이제 용어의 정의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여기에는 집합 건축물이란 집합 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게 집합 건축물이에요. 그냥 일반 건축물이란 집합 건축물 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자, 집합 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은 건축물의 소유 구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앞전에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뭐 전용 부분, 공용 부분이 아까 집합 건축물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전용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부분을 말한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우리 한 세대, 한 세대 같은 경우, 세대 내 같은 경우에는 전용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공용 부분이라는 거는 전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복도라든지 엘리베이터, 계단, 관리 사무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용 부분에 포함이 되겠죠. 그다음에 기계실, 주차장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공용 부분에 포함이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요거는 내용이 좀 간략하죠. 소유권에 대한 내용 말고는 뭐 크게 설명드린 내용은 없었어요. 자, 마무리를 하자면, 오늘은 일반 건축물과 집합 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 소유권에 대한 구분,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일반 건축물과 집합 건축물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일반 건축물과 집합 건축물을 이제 기획 단계에서 설계자 입장에서 기획 단계에서 일반 건축물이냐 집합 건축물이냐를 먼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계획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임대를 하실 건지 건축주분한테 임대를 하실 건지 아니면은 분양을 하실 건지 아니면 임대를 하시다가 향후에 분양을 하실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미리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기획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계획이 조금 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조금 그 사용자의 사용성에 맞게 이제 계획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도건축사 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